네,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뜻과 활용 첫 번째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확률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용어 정리예요. 용어를 일단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이란 말이 있어요. 시행이 뭐냐면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확률 계산을 위한, 결국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확률 계산을 위한 어떤 실험 또는 관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겠죠. 안 그러면 조작이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요, 표본 공간이 무슨 뜻이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값.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어요. 자, 주사위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0이라는 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그쵸? 뭐가 있어요? 1, 2, 3, 4, 5, 6 여기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동전 던졌어요. 그럼 동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앞면 또는 뒷면, 헤드 또는 테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동전을 던졌는데 섰어요. 뭐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다. 표본 공간이란 건 가능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 결과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건이 뭐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 뭐냐면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1이 나오는 사건. 자,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것을, 어떤 앞면이 나왔을 때 발생한 거죠. 이벤트. 그러니까 표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표본 공간 안에서 발생한 이벤트. 그게 사건이죠. 이벤트가 사건이잖아요.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실제로 발생한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딱 나온 거죠.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뭐가 됩니까? 진 부분 집합이 된다. 진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부분 집합으로 보는 게 낫죠. 예, 부분 집합 중 하나다. 이거는 부분 집합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네 번째는 근원 사건입니다.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어떤 나올 수 있는 결과, 원소가 하나인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전사건이란 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결과값이 양수이다. 막 이런 거 반드시 일어나죠. 반드시 양수잖아요, 그 결과가. 예, 그럼 이런 거. 이렇게 양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사건이란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이제 표본 공간 안에서 이 표본 공간이다. 이것은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요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랬을 때 1에서부터 6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전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사건. 그쵸? 여섯 번째, 공사건. 공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7이 나올 확률, 7이 나올 사건, 이런 공사건이에요. 절코 나오지 않잖아요.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동전이 뭐라고 표현하죠? 앞면 뒷면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전에 옆면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은 공사건으로 본 겁니다. 옆면. 그러니까 어디에요? 동전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옆면이 나온다. 이런 사건은 공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요번에 사건에 대한 사건이 뭐죠? 표본 안에서 발생한 이벤트. 우리가 주목하는 건 사건이잖아요. 그쵸? 이 사건에 대한 용어 정리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합사건이 있어요. 합사건. 자, 합사건. 합사건은 또는 이거나 or 또는 A 합 B에 해당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곱사건이 있어요. 곱사건. 얘는 이고 그리고 and 이런 것들이죠. 얘는 뭐예요? 교집합입니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 어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걸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뭐냐?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A교 B가 공집합일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실에 있으면서 집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있을 사건과 선생님이 집에 있을 사건은 서로 어떤 관계다? 교집합이 없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곱사건, 선생님이 학원에 있으면서 학원에서 뭐 짜장면을 먹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있으면서 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건 뭐가요? 합사건은 선생님이 짜장면 또는 짬뽕을 먹을 확률, 뭐 이런 거죠. 사건. 그래서 짜장면 먹을 사건과 짬뽕 먹을 사건,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이다. 자, 여사건. 여사건은 뭐죠?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어떤 사건 A가 있어요. 사건 A가 발생했는데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A의 여사건. 그러니까 얘는 여사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배반사건이에요? 아니에요? 배반사건이죠. 왜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우리가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머리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배반사건의 정의를 봐보세요. 배반사건의 정의는 두 사건의 교집합이 모이기만 하면, 공집합이기만 하면 뭐라고요? 얘와 얘는 배반사건이다 그랬잖아요. 배반사건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A와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공집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A와 A의 여사건은 얘는 배반사건이다. 서로 배반사건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사건은 배반사건이 되는 거예요. A와 A의 여사건은 배반사건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제 필수예제 풀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배반사건에 대한 이야기래요. 배반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배반사건의 정의가 뭐였죠? 어떤 두 사건의 교집합이 모일 때, 공집합일 때 우리는 A, B를 무슨 사건이라 부른다? 배반사건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랬어요. 그러면 사건 A는 사건 A의 표본 공간은 2, 4, 6이죠. 주사위를 던졌어요.
A라는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건 2, 4, 6이 되겠죠. 자, B라는 사건은 뭔가 볼게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1, 4, 5가 되겠죠. 1, 4,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라는 사건은 4의 약수래요. 그러면 1, 2, 4가 되겠죠. 1, 2, 4가 되겠죠. 그랬을 때 A, B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것. 자, 볼게요. A와 B는 교집합이 뭐죠? 공집합이죠.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A와 C는 교집합이 뭐가 있죠? 2랑 4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와 C는 교집합이 1이 있네요.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배반 사건인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교집합이 공집합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에 뭘 써주시고 표본 공간을 써주시고 표본 공간 써주시고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는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개념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번. 자, 이번에 배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 한다. 그러면 A라는 건 1에서 8까지 이 상황에서 6의 약수 1, 2, 3, 6을 뽑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쵸? 얘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A의 표본 공간. 그럼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녀석은 배반 사건인 녀석은 A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1하고 8 사이에서 1하고 8 사이에서 그쵸? 1, 2, 3, 6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반드시 없는 건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이 바로 뭐가요? 얘의 부분집합이 바로 배반 사건의 개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와 B가 뭐 4가 있어요. 교집합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집합은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얘와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은 4라는 녀석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2, 5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 8도 두 가지 해서 총 몇 가지? 16가지의 집합이 나오죠. 16개의 집합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 녀석은 뭐가 돼요? 공집합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4, 5, 7, 8보단 작거나 같잖아요. 그쵸? 공집합도 얘와 교집합 공집합이고 전체 집합도 공집합이기 때문에 총 16개. 뭘 빼줄 건 없네요.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와 이 녀석과 교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나오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다? 16개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뭘로 판단한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배반 사건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번에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확률. 자, 확률을 앞으로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게 P, A 이렇게 쓸 거예요. 수학에서 항상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은 5부입니다. 무엇의. A의 확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얘는. A의 확률 또는 A의 확률값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의 확률 또는 A의 확률값은 수학적 기호로 P, A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확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시면 수학적 확률이 있어요. 수학적 확률.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이죠. 네, 이런 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게 왜 뭔 소리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정말 1이 6분의 1번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 이건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 머리로 생각한 것이죠. 그쵸? 머릿속으로 실제로 해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나온 결과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다? 수학적 확률이다. 알겠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뭐 방금 전에 머리 써서 6개 중에서 한 개 나오겠지. 6분의 1이야. 이거겠지만 통계적 확률은 그냥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주사위를 막 계속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온 것들, 나온 개수, 이거 관찰된 개수, 나온 결과를 우린 뭐라 부른다? 통계적 확률이라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것이 일어나는 사건 A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란 건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실제로 몇 회 막 전체를 갖다 시행을 해서 나온 걸 직접 센 거예요. 직접 세어본 거예요. 세어봄. 그렇죠? 그러니까 1의 눈이 뭐 6분의 1번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뭐가 극한값이 얘의 극한값이 뭐다? 수학적 확률에 뭐 어떻게 된다? 근사하게 같아지게 된다라는 게 큰수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게 통계적 확률의 값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뭐에 가까운다? 수학적 확률에 근접한다.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알려져 있다. 이 수학에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증명은 하지 않을 거야. 증명은 하지 않고 증명 과정은 이 다음에 배울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식 정도만 활용해. 뭐 이런 표현을 알려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책 보시다가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증명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이 공식만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라 후딱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A의 확률의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0이 됩니다. 1일 때 뭐라 부르죠? 전사건. 0일 때 뭐가 되는 거죠? 공사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라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지 3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개념들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죠. 자, 3번.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1번 보니까요. 서로 다른 주사위에 동전을 2개 던져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 말은 주사위 하나를 2번 던지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첫 번째 주사위는 총 6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올 확률도 총 6가지.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이죠. 그 중에서 같은 눈이 나오는 건 1, 2,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6, 6. 그래서 몇 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6분의 1인 거죠.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넣었을 때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합이 뭐예요? 두 주사위 눈의 합이 8일 확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36까지나요. 6 곱하기 6. 8이 나오는 경우는 6, 2, 5, 3, 4, 4.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2, 6. 또 있나요?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또 있나요? 없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6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두 눈의 합이 완전 제곱수.
완전 제곱수. 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제곱수 이런들을 근거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완전 제곱수는 뭐예요? 자, 완전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1, 2, 3, 4, 4 이런 거 6가지 있겠죠. 6가지. 근데 이것만 완전 제곱수가 아니라 1, 4, 그 다음 얼마죠? 9, 그 다음에 16, 25, 36 이렇게 되겠죠. 근데 36 이상 안 나올 테니까 주사위 누는 6까지가 최대니까. 그러면 1은 1 곱하기 1밖에 없어요. 자, 4는 2 곱하기 2만 있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4와 4 곱하기 1이 하나 더 있죠. 3은 3 곱하기 3밖에 없어요. 얘는 2 곱하기 8인데 없죠. 8이 없잖아요. 또 있어요? 없죠. 5도 5 곱하기 5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플러스 된 겁니다. 원래 두 수가 같을 확률 6개에다가 두 개만 더해서 8이 된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9분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파트는 조금 어렵지 않은 게요. 우리가 순열 조합을 공부했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제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자, 요번에 4번 A, B, C, D, E, F 총 6명이 일렬로 앉아 있는데 A, B가 이웃하게 될 확률이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네, 6팩토리언이죠. AB가 이웃할 확률은 AB가 일단 이렇게 묶여야 되겠죠. AB, BA 2팩토리언. 그 다음에 AB를 포함 하나, 둘, 셋, 넷. C, D, E, F 해서 총 몇 명? 5명 줄 세우는 거죠. 그럼 5팩토리언. 그래서 얘는 2팩토리언 곱하기 5팩토리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이게 6분의 2가 되니까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 2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우의 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 반복 계산하면서 이제 확률을 익혀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봐보시면요. 2번에서는 컴퓨터 지우고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되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8팩토리언이에요. 자, 겹쳐있는 문자 없죠? 겹쳐있는 문자 없고요. CO에 다 한 번씩 있어요. 자, CT 앞에다 C, 뒤에다 T 또는 뒤에다 T, 앞에다 C CT, TC 그러니까 2팩토리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은 게 6개 있는데 6개를 여기다가 2개를 순서를 줘서 꽂아야 되죠. 그러니까 6 퍼뮤테이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 이제 2개가 꽂힐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세트가 완성됐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문자가 몇 개예요? 8개 중에 4개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4개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몇 개? 이제 이 5개를 배열하면 되니까 5팩토리언. 그렇죠? 5팩토리언 이렇게 돼서 8팩토리언 분의 2팩토리언 곱하기 6 퍼뮤테이션 2 곱하기 5 팩토리언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약분하면 그 결과가 20분의 8이 나온다고 합니다. 직접 계산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5번 봐볼게요. 5번 2번 계산하는 거예요. 뭐 5번. 자, 남학생 2명 1번에 남학생이 몇 명?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몇 명? 5명이 있어요. 5명. 원탁에 앉는데요. 원탁이 이렇게 앉는다고 합니다. 원탁에 앉을 때 남학생들끼리 이웃하게 될 확률. 남학생들끼리 이웃하게 될 확률 그랬어요. 일단 남학생 2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 전체 7명을 원순열이잖아요. 7명을 앉히는 방법은 뭐죠? 7팩토리언이 아니라 7-1팩토리언 그래서 6팩토리언이 되는 것이죠. 그쵸? 왜요? 왜 그렇게 되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석이 있으면
7팩토리언인데요. 어디서 출발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7로 한번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6팩토리언 분의 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됐고, 이제 7명 중에 남자 2명이 이웃해야 돼요. 그럼 남자 2명 1명으로 보면 되죠. 1명으로 보게 되면 남자 무리 더하기 여자 5명이니까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5팩토리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남자 2명이 A, B가 A, B 앉아도 되고 B, A 앉아도 되니까 얘는 2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순열 문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요번에 2번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을 때 6명 가족이요. 6명이 부모님이 마주보고 있을 확률. 부모님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본다. 자, 그러면 전체 6명이 원탁에 앉을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언.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마주볼 확률은, 자, 부모님이 여기 이렇게 마주봐요. 그냥 부모 또는 모부, 부모, 모부, 이것을 한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부모, 모부를 한 가지로 보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이 원탁에 일단 앉혀요. 부모, 모부. 근데 여기 아버지 앉고 여기 엄마 앉는 거나 여기 엄마 앉고 아빠 앉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원탁에 앉히는 경우, 2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2-1 팩토니까 한 가지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가 이제 원순열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 몇 명 앉으면 돼요? 4명 앉으면 되죠. 그대로 그냥 4팩토리얼. 왜? 원순열은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 원순열 했는데 여기다 자녀들한테 또 원순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원탁이고 여기 인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몇 가지요? 한 가지가 돼버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봐볼게요. 6번. 자,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그러면 여기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5가지. 얘는 5가지. 얘는 5가지.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으니까 5가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자,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서 되는 경우의 수는 지금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 5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짝수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긴 짝수가 오는 경우는 뭐예요?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5가지 곱하기 2가지네. 그러니까 5의 세제곱 곱하기 2가지네.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답은 5분의 2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스토리는 다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주어진 사건의 경우의 수 계산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7번 봐볼게요. 7번 A, V, O, C, A, D, O. 조심. A가 2번, O가 2번 지금 쓰이고 있었어요. 7개의 문자를 7개를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모음끼리. 모음 뭐죠? 모음? 모음은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죠. 그쵸? 그래서 총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하나, 둘 어떻게 되죠? 7팩토리언이에요. 근데 같은 문자가 몇 개씩 있어요? 2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순서, A의 순서 죽여주고 O의 순서를 죽여주니까 2팩토리언 곱하기 2팩토리언분의 7팩토리언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는 모음만 우리한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그랬으니까 일단 모음만 모아놓읍시다. 모음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에서는 뭐예요?
자, 4팩토리얼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니까 2팩토리얼분의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AO를 그 자리 잡는 그 경우의 수죠. 그러면 이제 4개를 한 세트로 묶어 놓고 VCD 3개가 있죠. 그럼 총 4개를 다시 순서를 주면 되는 것이죠. 순서를 주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이니까 모음끼리 이웃해 놓고 나머지 세 놈이랑 다시 경우의 수 하면 요게 4개니까 4팩토리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언 곱하기 2팩토리언 분의 4팩토리언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4팩토리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약분하고요. 4팩토리언 약분하면 얘 얼마 되죠? 765가 되죠? 얘는 4, 3, 2 이렇게 되니까 1인데 이렇게 6 약분되고 그래서 답은 57의 35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와버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봐보실게요. 8번. 자, 흰공 몇 개? 3개. 그 다음 검은 공 2개. 그 다음 초록공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를 꺼내요. 4개를 꺼낼 때 첫 번째 4개가 모두 초록공일 거. 4개 모두 초록일 경우의 확률. 자,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뭐예요? 3이 총 10개죠. 10개 중에서 4개를 뽑았어요. 근데 모두 초록이라는 건 뭐야? 5개 중에서 4개 나온 거죠. 그쵸? 5개 중에서 초록공에서 4개 나온 거잖아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 직접 해보세요. 2번 봐보겠습니다. 요번에 흰공 2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검은 공 2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써주시면 총 경우의 수는 뭐예요? 10개 중에 4개 뽑는데 흰공 2개. 흰공이니까 3개 중에서 2개 나온 거고요. 검은 공 2개. 2개 중에서 2개 나오면 되는 거죠. 끝났네요. 그쵸?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흰공 2개 나올 흰공이 2개만 나오면 되네요. 흰공이 2개만 나오면 되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C 컨비네이션 4고요. 흰공 3개 중에서 2개 나와요. 흰공 3개 중에서 2개 나와요. 자, 흰공이 2개만 나와야 돼요. 3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지금 4개를 뽑았는데 2개를 뽑았죠. 그럼 나머지 7개에서 어떤 게 상관없으니까 2개가 더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 말은 흰공 2개가 나올 확률이란 건 흰공 2개 나오고 나머지 공에서 2개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것만 얘 7 컨비네이션 1을 안 쓰면 이제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꼭 기억해 놓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번 봐볼게요. 9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프리지아. 그 다음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꽃 5개를 구입한대요. 5송이. 수선화가 2개 포함돼. 근데 그 중에서 수선화가 몇 개? 2개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가 없이 뽑는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중복조합에 해당하겠죠. 맞나요? 중복조합.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으니까 4H5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 중에서 뭐 하라고요? 수선화 2송이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 그랬죠. 수선화 2송이가 포함된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몇 송이 뽑아가야 되는데
5송이 뽑아가야 되는데 수선화 2개를 미리 뽑아놔요. 이미 뽑아놨어. 그럼 이제 몇 송이만 더 뽑으면 돼요.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서 3송이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선화는 2개 뽑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수선화 2개 챙긴 거. 그럼 이제 우리 몇 송이만 뽑으면 돼요? 3송이만 뽑으면 되잖아요. 뭘 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 뽑는다가 되는 것이죠. 그쵸? 예.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얼마가 돼요? 얘는 8 컨비네이션 5가 되고 위에 것은 5 컨비네이션 3이 되니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마무리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9-2번. 자, 500원짜리 동전 8개 500원짜리 동전 8개. 그 다음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씩 넣을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얘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저금통 ABC가 있어요. ABC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서 8번 ABC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뭐가 돼요? 3H8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씩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동전 3개를 미리 가져와서 하나씩 넣어놔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이제 동전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잖아요. 그럼 5개를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쵸?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럼 3개에다가 5개를, 5번 넣으면 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10 컨비네이션 8이 되죠? 자, 이 i는 뭐가 되죠? 7 컨비네이션 5가 되죠. 그렇죠? 얘랑 더하고 1 빼주고 얘랑 더하고 1 빼주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봐볼게요. 10번 문제.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하여 10개 흰 공하고 검은 공 그래서 10개가 들어있대요. 10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식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 중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공이었다. 그러니까 흰공이 나올 확률, 흰공이 이렇게 나온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 3분의 1이 됐다는 소리죠. 지금 3분의 1이 됐다는 소리죠. 흰공 몇 개 들어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럼 흰공을 X라고 놓으면 검은 공 몇 개예요? 10-X개잖아요. 그러면 흰공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자, 10개 중에서 몇 개 뽑았는데 2개 뽑았는데 X개 흰공 중에서 2개 나온 거야. 그것이 뭐예요? 3분의 1이라는 소리죠. 자, 이건 계산해 봅시다. 2, 1, 19 얘도 2, 1, X, X-1 이렇게 잡으면 약분되고요. 3 약분되고요. 3.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는 30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은 0이니까 6, 5, 30 마이너스 x는 6 또는 마이너스 5니까 흰공의 개수는 6개 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역연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82페이지를 보면요. 기하적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하적 확률은 교과 과정에서 지금 빠졌어요. 기하적 확률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기하적 확률은요, 전체 넓이 또는 부피가 되겠죠? 전체 넓이에서 그 사건의 부피, 사건의 넓이 또는 부피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 그냥 있으니까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뭐가 있죠? 예. 정사각형 내부 ABC가 있어요. ABC. 임의점 P를 잡았는데요. 삼각형 여기서는 저렇게 잡았네. 삼각형을 그려야 돼서 다시 A, B, C, D. 자, 삼각형 PAB의 넓이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랬어요.
PAB가 둔각이다? 둔각? 둔각이란 소리 뭐죠? 우리가 자 AB를 뭐라고 했을 때 AB를 지름으로 반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반원을 그리게 되면 얘가 뭐가 어떤 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이 되죠. 왜? 원주 위에 있잖아요. 원주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둔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게 만약에 점피가 어디로 가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무슨 삼각형이 돼요? 예각이 되죠. 둔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점피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각이 90도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점피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고? 자, 얘가 2고 얘가 2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4가 되죠. 정사각형 넓이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의 반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반원의 넓이 얼마죠? 파이 r제곱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됐다? 8파이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